안녕하세요. 실전 게임 개발로 배우는 언리얼 엔진 6강 되겠고요. 6강에서는 우리 8장의 뒷부분을 다루도록 할 거예요. 8.2절부터죠. 그래서 8.2절에서는 레벨 스트리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고 곧바로 레벨을 나누고 그 위에다 매싱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 스트리밍의 개념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8.2.1절부터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N 스테이지 01 탑을 여시고요. 이제 레벨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에서 레벨을 열어서 레벨 탭을 꺼내시고요. 이 레벨 탭에서 왼쪽 위에 있는 레벨 누르고 새로 생성을 누르시면은 레벨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PN 스테이지 01 탑과 같은 위치에 이제 레벨을 생성할 텐데요. 레벨을 총 2개를 만드는데 첫 번째 레벨의 이름은 PN 스테이지 GB고요. 두 번째는 PN 스테이지 SM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N 스테이지 GB와 PN 스테이지 SM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걸 진행을 하실 때 뷰 옵션에서 액터 수 표시를 누르시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눈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뷰 옵션에서 액터 수 표시를 누른 채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맵스 폴더 안에 스테이지 01에 방금 만들었던 서브 레벨 2개와 탑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탑이라는 거 아래에 서브 레벨로 이 집이라는 것과 SM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후에 그 레벨을 여실 때 이 다른 것들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좀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스테이지 레벨을 여실 때는 탑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8.2.2절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8.2.2절에서는 일단 현재 퍼시스턴스 레벨 안에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GB로 이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드 아웃라이너 패널에서 각각의 요소를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 방법은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쉬프트 키를 누르면은 원하는 범위만큼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에 있는 것을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은 전부 선택할 수 있겠죠. 이 상태로 PN 스테이지 01GB를 누르시고 선택된 액터를 레벨로 이동합니다를 눌러주시면은 현재 있는 수가 변경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PN 스테이지 01GB에 숫자가 늘어난다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숫자가 사실 하시다 보면은 이 책에 있는 숫자와 미세하게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이번 장의 그림에 있는 액터 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찍은 것이므로 현재 사용자의 액터 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말 그대로 숫자가 일치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는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정도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진행하시면서 이제 지금부터 좀 오류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다기보다 이 언리얼 에디터가 계속 죽으실 수 있어요. 지금도 방금 찍다가 죽어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건데요. 중간중간 컨트롤 S,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재 게임을 실행을 해볼게요. 현재 보시면은 퍼시스턴트 레벨은 요소가 3개가 있고 PN 스테이지 1의 GB에 10개가 있는데요. 이 상태로 플레이를 누르시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레벨 패널을 보시면은 퍼시스턴트 레벨은 눈이 떠져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이 눈이 닫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게임을 시작할 때 이 두 녀석들이 불러들여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걸 강제로 불러들이는 방법은 각각의 요소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스트리밍 방법 변경에서 항상 로드됨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스트리밍 방법을 항상 로드됨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변경을 하신 다음에 플레이를 하시면은 아까와 달리 게임을 시작했을 때 두 개의 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게임을 시작할 때 서브 레벨을 모두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데 레벨 스트리밍을 딱히 나뉘어서 하느냐라고 궁금하실 분도 있는데 그 내용은 8.2절의 앞부분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메싱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메싱은 일단 현재 만들어진 브러쉬를 투명한 콜리전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바닥과 충돌은 하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전 강의에서 불러왔던, 그러니까 4강에서 불러왔던 SM 플로어라든지 SM 필라, SM 월을 설치를 해서 요 맵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쪽 바닥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1층의 바닥. 플랫폼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디테일 패널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액터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액터라는 카테고리에 컨버트 액터를 클릭을 하시고 요거를 블로킹 볼륨으로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8.3.1절이고요. 8.3.1절의 2번 과정 되겠습니다. 요 컨버트 액터로 블로킹 볼륨으로 변경을 하시면요.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화면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일단 버그로 생각이 되고요. 빌드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빌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플랫폼 브러쉬가 안 보이게 될 겁니다. 만약 이래도 해결이 안 되신다면은 언리얼 에디터를 껐다 켜주세요. 그러면은 이 블로킹 볼륨이 되어서 바닥이 안 보이는 상태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닥재를 깔 건데요. 바닥재를 이제 요 GB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SM 스태틱 메쉬 부분에 깔도록 할 건데요. 딴 걸 선택하지 않게 오른쪽에 있는 자물쇠 레벨 잠금 토글을 눌러서 잠궈 주시면은 그 다른 실수로 인한 조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SM 플로어를 요 화면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놓아 주세요. 그리고 디테일 패널에서 위치를 수정을 할 텐데요. 마이너스 450, 450, 10의 위치에 놔서 이쪽에다가 딱 맞게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블로킹 볼륨과 딱 맞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걸 드래그를 해서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복제가 되는데요. 드래그를 해서 한쪽 길을 채우도록 할게요. 이 과정을 진행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 원금 뷰보다는 상단 뷰에서 라이팅 와이어 프레임이 아니라 라이팅 포함 상태 또는 라이팅 제외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요. Alt 키를 누르고 위로 드래그를 하신 복제가 됩니다. 이어서 뭐 Shift 키라든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 또 선택을 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반복을 해주시면은 한쪽 길을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4번부터, 그러니까 160페이지의 4번부터 161페이지의 8번까지 끝낸 상태가 됩니다. 162페이지까지도 끝냈네요. 그럼 이어서 이 반대쪽 길도 설치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상단 뷰를 놓으신 상태에서 4개를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 했고 드래그. 참고로 처음에 했지만 이 상단 뷰 같은 직교 좌표계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화면을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몇 번만 반복을 하시면은 쉽게 설치가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이어서 요 길의 모양이 진행 방향과 맞을 수 있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 방향에 맞게니까 요 앞쪽에 있는 길이겠죠. 처음 플레이어 스타트가 있는 위치. 그래서 상단뷰로 바꾸시고 플레이어 스타트가 있는 위치를 쭉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이때 SM 플로어 1에서 SM 플로어 20까지 잡고 디테일 패널에서
회전의 Z, 요게 요 값 되겠는데요. 요 값을 9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요게 변경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진행 방향과 요 바닥재가 같아졌죠? 저장 한번 꼭 해주시고요. 유튜브 이어서 요 바닥재를 이제 165번에 6번 되겠는데요.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바닥 브러쉬 전체에 바닥재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바닥재를 쭉 선택을 해주시고 Alt 키를 누르고 하단으로 봐야겠다. 쭉쭉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쉽게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전체가 설치된 것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장을 누를게요. 그러면 플레이를 했을 때 플레이어의 진행 방향과 바닥의 방향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재 설치가 끝났고요. 이어서 벽재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폴더 기능을 일단 다뤄야겠군요. 현재 SM 플로어가 너무 많아져서 월드 아웃라이너가 굉장히 지저분해졌는데요. 월드 아웃라이너의 오른쪽 위에 있는 요 폴더 위에 플러스 모양을 클릭하시면은 폴더를 생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폴더의 이름을 First Floor라고 지정을 하고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이어서 아래쪽부터 모든 플로어를 선택하신 상태로요. 100개나 되네. 드래그해서 First Floor에 넣어주시면은 월드 아웃라이너가 깔끔해지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내용을 진행을 할게요. 요 내부에서는 그냥 Shift 2키를 누르거나 해가지고 좀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는데요. 요 기능들은 책을 읽으면서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요. 이어서 8.3.5절 벽재 설치인데요. 이번에 설치할 부분은 First Wall Brush예요. 그래서 월드 아웃라인에서 아까 레벨 조작에 되어 있던 자물쇠를 끄시고 First Wall Brush를 선택을 하신 상태로 마찬가지로 블로킹 볼륨으로 변화를 합니다. 디테일 패널의 아래쪽에 있는 액터 카테고리에서 컨버트 액터를 블로킹 볼륨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버그로 인해서 바뀌지 않는다면은 빌드 버튼을 눌러서 빌드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PN 스테이지 01의 SM 스태틱 메시 부분을 다시 선택을 하신 상태로 여기에다가 아키텍처 폴더에 SM 월을 쭉쭉 설치를 할게요. 그래서 SM 월을 화면에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이 위치는 이제 책에 나오는 대로 마이너스 500, 290, 12치로 놓으시고 회전은 90으로 주시면은 방금 만들었던 블로킹 볼륨의 위치에 딱 맞게 들어가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 벽을 감싸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쭉쭉 드래그를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정면 뷰로 한 상태에서 라이팅 제외를 누르고 위쪽으로 드래그 하고 Alt 키를 누르고 쭉쭉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쉽게 옮기실 수 있어요. 참고로 이거 옮기실 때 여기 이동 스냅 값을 뭐 50이나 100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은 팍팍 움직이니까 설정을 바꾼 다음에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이쪽 완료됐고요. 마찬가지로 복제를 해서 옮긴 다음에 회전을 해서 적절한 위치로 옮겨줍니다.
엄청나게 귀찮네요. 이쪽 방향 맞나? 자, 그래서 이제 배치를 대충 끝냈고요. 배치가 되신 걸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요걸 움직일 때 뭔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잠시 이후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쪽 브러쉬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터널 부분에 브러쉬를 설치하도록 할게요. 근데 터널 부분의 브러쉬는 현재 문제가, 우리가 이 터널을 BSP 브러쉬에 빼기 브러쉬를 적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빼기 브러쉬로 되어 있는 부분은 블로킹 볼륨으로 변환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요거 변환하기 전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방금 만들었던 벽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first wall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킹 볼륨은 하나하나 직접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PNGB를 다시 잠금을 해제하셔서 돌아오신 상태로 모드 패널에서 볼륨, 여기서 블로킹 볼륨을 화면에다가 놓아줍니다. 블로킹 볼륨은 이제 3개를 놓아야지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터널 부분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책에 써 있는 대로 디테일 패널의 브러쉬 세팅지에서 크기를 600, 200, 200, 트랜스폼은 00, 110의 위치에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하지만 볼륨이나 브러쉬를 다룰 때 크기는 스케일에서 조정하시는 게 아니라 브러쉬 세팅지에서 조정을 하신다는 거 꼭 다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쪽이 완성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블로킹 볼륨을 하나 더 놓고 계속 0, 마이너스 250, 110의 위치에 600, 100, 200으로 설치를 해주시고 블로킹 볼륨을 하나 더 놓고 0, 마이너스 150, 160의 위치에 600, 100, 100의 위치로 설치를 하면은 방금 설치한 블로킹 볼륨 3개가 이렇게 터널을 감싸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터널을 만들었으니까 이 원래 있던 BSP 브러쉬는 필요가 없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뭐 이 블로킹 볼륨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주셔도 되겠지만 뭐 이름은 안 붙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쪽에도 벽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저장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태틱 메시 쪽으로 다시 오고 레벨은 잠그고요. 요걸 감싸는 벽제를 쭉쭉 설치를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벽제를 하나 끄집어내고요. 화면을 좀 크게 쓰고 싶네요.
어쨌거나 계속해서 뭐 이거 진행하실 때 각각의 폴더에 있는 눈을 껐다 켜시면은 한꺼번에 선택이 안 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능도 활용해 주시면은 한꺼번에 쉽게 잡고 옮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화면을 구성을 했고요. 방금 만들었던 브러쉬들을 한꺼번에 잡고 옮겨서 아까 몇 번이었지? 숫자가 바뀌는 이 부분. 방금 만들었던 부분을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세컨드 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상태를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신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슬로프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슬로프 부분은 여기 옆에 있는 게 슬로프인데요. 우리 이전에 만들었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얘는 하나기 때문에 뭐 빼기 브러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슬로프 브러쉬 잡은 상태에서 액터의 컨버트 액터를 블로킹 볼륨으로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보인다면 빌드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안 보이게 됐는데요. 이제 이 상태로 요 바닥에 있는 바닥재를 가지고 슬로프 경사를 만들 텐데요. SM 플로우를 하나 놓아주고 이 SM 플로우의 위치를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450, 12치로 잡으시면은 요 위치가 되겠고요. 여기서 바닥결이 요 슬로프 위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90도 회전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경사를 만들 텐데요. 이 경사를 이제 이 경사에 맞게 바닥재를 회전을 해서 놓을 거예요. 근데 이 바닥재를 놓을 때는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그 각도와 값대로 각도는 26.565 그리고 확대 스케일은 1.118배로 설정을 할 텐데요. 이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회전의 x를 26.565 그리고 경사의 스케일의 y를 1.118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여기 회전을 하신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회전된 거를
뒤로 하신 상태로 하는 게 뭐 쉬울 거예요. 뒤로 하신 상태에서 적당하게 옮겨서 경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사를 만들 때는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스냅을 좀 작게 잡으신 상태로 여기 끝이 딱 일치하게, 요 모서리가 일치하게 맞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바닥이 딱 일치하게 경사가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복제를 해서 슬로프에 쭉쭉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겹으로 다시 위치 스냅은 100 정도로 해서 한 방에 딱 복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저장 한번 해주고 옮겨서 만들 텐데요. 요거를 옮기실 때 현재 좌표계가 위쪽, 왼쪽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상태로 옮기시기는 약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로컬 좌표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요 지구본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클릭 상태에 따라서 지금 요 기즈모가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즈모를 돌리신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딱딱 맞게 작업을 해줍니다. 뭐 위치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상관없이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바닥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닥재는 그냥 모양일 뿐이고 이 아래쪽에 우리가 투명하게 설치한 블로킹 볼륨과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충 모양만 좀 맞게 보이신다면은 상관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어서 현재 174페이지에 6번까지 끝냈고요. 이제 이 바닥 위쪽 바닥만 설치하면은 8.3절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재를 몇 개 선택한 상태로 그냥 놓죠. 바닥재를 하나를 놓고 적당한 위치로 제가 3차원을 보는 능력이 떨어져서 대체 이게 어디에 놔졌는지가 항상 잘 못 보겠더라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놓아주고 스냅은 뭐 100 정도로 잡아주신 상태로 아까 만들 때 이쪽 벽재를 설치를 안 했었네요. 자, 다시 설치를 해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간단하게
일단 기본적인 맵이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뭔가 굉장히 떨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Z축 충돌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영어로 Z파이트라고 부르고 뭐 일본에서도 Z파이트라고 부르고 한국에서 찾아보니까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Z축 충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Z라는 거는 이게 XYZ의 Z라기보다는 우리가 웹 개발 같은 데를 보시면은 Z 인덱스라고 해서 Z 인덱스가 클수록 앞쪽에 있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이게 지금 두 개가 자기가 앞에 있다고 계속 싸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Z축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오. 어쨌거나 지금 제 컴퓨터가 아이맥 그 2016년형인데요. 얘도 조금 버티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꾸려서 좀. 그래서 너무 컴퓨터가 힘드시다면은 뷰포트 옵션에서 실시간을 꺼주시면은 약간의 부담은 좀 덜 됩니다. 자, 그러면 Z축 충돌을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또 Z축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이렇고 밖쪽에서만 발생하고 안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쪽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등등등등등등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요거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서는 뭐 레이어 기능이라든지 등등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우린 빠르고 간단하게 강의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뭐 폴더로 정리는 해줍시다. 방금 2층에 SM 플로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고 새 폴더를 누르고 세컨드 플로어라고 눌러주시면은 월드 아웃라이너가 조금 간편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Z축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1층은 딱히 일어나지 않고 지금 2층에서 난리가 났죠? 2층에서. 그래서 이 벽제를 높이를 줄여서 우리가 벽제의 높이를 줄여서 충돌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 오른쪽 뷰에서 뭐 퍼스트 월과 세컨드 월만 켜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2층에 있는 걸 쭉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이 2층에 있는 것의 높이를 스케일을 0.8로 줄여서 높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 옆에 있는 거에 눈을 켜고 끄실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포토샵이나 이런 거에 있는 것처럼 쭉 잡고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쭉 잡고 드래그를 하시는 게 쉽겠죠. 그래서 퍼스트 월과 세컨드 월만 잡고 이 상태에서 2층에 있는 거를 스케일 Z를 0.8로 줄여서 우리가 2층에서 발생하는 아까 발생하던 Z축 충돌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자, 한번 죽었어요. 그래서 잠시 죽어서 동영상이가 확 끊기고 될 텐데요. 저장을 중간중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요 2층 Z축 충돌을 해결 부분을 다시 진행을 할게요. 오, 층 했던 것도 꺼졌네요. 세컨드 플로어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쭉 드래그를 해서 다 꺼주신 다음에 퍼스트 월과 세컨드 월을 띄우시고 이 상태로 뭐 앞쪽, 뒤쪽,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2층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디테일 패널에서 스케일 Z를 0.8로 설치를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원근을 보시고 나머지를 다시 딱 켜주시면은 2층의 Z축 충돌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8.4.3절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2층에 있는 Z축 충돌은 우리가 해결을 했는데요. 아쉽게 지금 요 벽면끼리 발생하는 Z축 충돌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벽면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 한쪽을 0.8로 그 0.8을 곱해서
죽여도 되겠지만 이 책에서는 양쪽을 전부 다 0.8을 곱해서 줄여주고 그 가운데다가 기둥을 설치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 뭐 벽면은 나머지는 안 보이게 설정을 하시고 벽면만 키시고요. 이 상태로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요걸 누르시거나 단축키 R을 눌러서 크기 변환 상태로 바꾼 다음에 0.8 이쪽도 마찬가지로 0.8로 줄여주신 다음에 위치를 지금 스냅이 100이니까 옮겨서 이렇게 두 개가 이거 되게 안 보이네. 두 개가 대충 이런 상태가 되게 가운데에 사각형을 만들게 만들어주고요. 이 위에다가 아키텍처 폴더에 SM 필라를 놓아서 모양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보고 와이어프레임 저장 한번 할게요. 해서 대충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든 상태로 이거를 복제를 해서 Z축 충돌이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붙여 넣어 줄 거예요. 근데 복사할 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룹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그룹을 누르시면은 레벨 패널 선택을 하고 그룹 아까 뭔가 잘못 선택되어 있었네요. 그룹을 지은 상태로 이제 복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복제하는 위치는 일단 충돌이 일어나는 모서리 부분은 전부 다 복제를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2층에 설치할 때는 0.8만큼 줄이셔야 된다는 거. 아이고 Z를 0.8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이 두 개를 복사를 해서 회전도 스냅을 45 곱하기가 90 이렇게 놓아주시면 쭉쭉 설치하실 수 있겠죠? 저장 한번 하고 이어서 이쪽도 아이고 조정을 해줍니다. 이게 8장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단 일단 조작이 안 익숙하신 분은 조작 부분에서 좀 충격을 먹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귀찮음만 해결하시면 뭐 어렵지는 않은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래서 튀어나온 모서리 부분을 그룹 기능을 사용해서 복제를 해서 처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Z축 충돌이 나는 부분은 이 안쪽이에요. 그래서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2층에 있는 바닥재를 꺼보면은 조금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2층에 있는 바닥재에서 충돌이 나는
요 아이들의 크기를 y를 0.8로 바꿔서 요 안쪽으로 밀려서 Z축 충돌이 나는 부분은 안쪽으로 밀어서 넣어주셔서 충돌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터널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있죠. 이쪽도 처리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4개 잡고 y를 0.8로 바꿔주신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걸 잡고 2칸 밀어 넣어 주시면은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와 여기 y를 0.8로 바꾸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Z축 충돌이 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길이를 줄여서 누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확실하게 구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층을 만들었고요. 뭐 이쪽은 채우셔도 되고 안 채우셔도 됩니다. 게임을 할 때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건 만드시는 분들의 재량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단하게 완성이 됐으면 반드시 저장을 해주시고요. 나름 굉장히 예쁜 맵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라이트 빌드 중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위쪽에 점선이 있었던 건 라이트 빌드 문제인데요. 빌드를 눌러주시면은 요 위쪽에 있던 점선이 해결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전보다 좀 뭐라 그래야지? 굉장히 예쁜 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8장의 내용이 약간 길었는데요. 뭐 이제 이후의 내용은 어려울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장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책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 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힘들다, 난 이 맵을 도저히 구성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시면은 지금 요 파일을 책과 함께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 파일을 사용하고 그 다음 장의 내용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